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산다라박 비혼주의를 철회했다. 비혼주의 철회 태태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요즘 결혼 안 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지금 여자 연예인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솔비 씨, 명세빈 씨, 장도연 씨 같은 경우도 난자냉동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솔비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탁재훈 씨 유튜브 그리고 라디오스타에 나온 걸 보면 원래 이분이 약간 등치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호르몬 주사 영향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헬스 운동 하시는 분들 벌크업 한 것처럼 엄청나게 등치가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후유증이래요. 난자냉동하면 후유증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개인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거야. 저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죠. 뭐 개인 선택이니까 그건 이해는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40살 이상 같은 경우는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대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안 좋다. 지금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단 9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20에서 49세 대상인데, 원래 애초에는 40을 끊었어요. 끊었는데 40 이상에 되는 서울 시민 여성분들이 우리도 지원해달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나이가 상한선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지금은 아직은 시범 사업이긴 합니다만은 확대하려고 빌드업 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회의적입니다. 주창우 서울 마리아 병원 보원장은 난자의 노화를 고려하면 37에서 38세가 시술의 마지노선이고, 난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35세까지 시술을 권장한다. 40대에 난자를 동결 보관하면 임신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다태아분만 국내체계 권위자인 전종관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도 이분은 직접 오세훈 시장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반대한다고? 자, 왜냐면 난자 동결이 예산을 들여 지원할 문제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서울시가 파악한 냉동 난자의 사용률은 10%다. 그러니까 막상 돈을 지원하더라도 사용이 고작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취한 난자를 10% 쓴다는 건 난자 냉동이 실제 출산과 인글이 잘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시술 때 가배랑 과정에서 여성의 몸이 위험하고 44세의 임신율은 2%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뒤에도 물론 플러스 있죠. 건강한 아이가 나오지 않은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가급적 안 하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들으면 화가 많이 나시는 부분 때문에 보통 의사분들이 이런 경고를 하면서도 이런 내용을 좀 빼는 거를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유정현 분당재생병원 산부인과 과장도 정책적으로 40세 넘어서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난소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 이전에 건강한 난자를 냉동하는 걸 고려한다면 막연한 걱정으로 주사를 맞고 난자를 채취하는 건 지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후유증이 꽤 많은가 봐요. 그렇다고 막상 이제 이 난자 냉동 사용률이 많냐?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제 이게 통계마다 좀 달라가지고 제가 이건 안 가져왔는데, 실제 난자 냉동을 하더라도 수정도 잘 안 되고 임신도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실제 효과가 매우 낮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많이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뭐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나이가 어린데 뭐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경우 약간 지원하는 것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냥 지원을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 원을 부추기는 거예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하더라도 이렇게 정부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늦춘다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이야 그까지 안 하겠습니다만은, 지식 없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돈을 쓸 바에는 빨리 결혼하고 빨리 출산하는 뭐 캠페인 쪽으로 비용을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모르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를 전종관 교수가 직접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40세 이상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랬다는 거는 뭐냐? 포퓰리즘이에요. 이거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난자냉동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네티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여성분들이 이제 뭐 도태남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뭐라고 하냐? 동태녀. 얼린 거죠? 동태녀 이랍니다. 참 아쉬운 또 우프다. 한편은 우프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여러분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예전부터 노처녀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거나 밀려날 때,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한계가 보일 때, 그럴 때죠. 2. 집에서 눈치를 주고 부모랑 형제 자매가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할 때, 그리고 친구들이 다 결혼해서 소통이 안 될 때, 이런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비혼 선언을 철회합니다. 옛날부터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노처녀 시집 안 간다는 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추가적으로 또 플러스를 하게 되면, 원래는 비혼 이야기했다가 나름대로 본인이 봤을 때는 괜찮은 남자가 나타났을 때 비혼 철회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전까지는 막 주변에서 귀찮게 하는 것도 있죠. 부모님들도 귀찮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혼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산다라박 씨 같은 경우도 뭐 내년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분이 누구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결혼 이야기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미리 이제 철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혼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거를 딱 보면 여자분들의 딱 심리를 알 수 있는 거래요. 네이트판 글인데, 내가 비혼이니 남자 소개 안 해주는 친구. 28살 여자입니다. 저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는 몇 달 전 결혼해서 새댁이에요. 그런데 친구 남편이 대기업 다니고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네 남편 주변에 아는 사람 소개 좀 해달라고 했어요. 만약에 대기업이 아니고 좋은 대학이 아니었으면 소개해달라고 안 했겠죠. 말은 이분이 아마 비혼이라고 외쳤거든요. 비혼이라고 외쳤는데 자기 친구 중에 남편 스펙이 좋은 애가 나왔어. 그러면 경제력 조건이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중에 한 놈, 데려갈 만한 놈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비혼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데 친구가 저보고 너 비혼이라며. 그런데 무슨 소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비혼은 연애도 못하냐고. 비혼도 연애하고 사랑한다고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했거든요. 귀찮아서 알겠다고 한 것 같은데, 제 느낌에. 그러더니 며칠 좀 지나서 자기가 남자들한테 비혼녀 소개받겠냐고 물었더니 다들 소개 안 받겠다고 하면서 거절했거든요. 아니, 웃기지 않나요? 미리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죠? 제가 비혼이라는 건 남자랑 사귀면서 제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것도 지어낸 말 같고 실제로는 소개받을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안 물어봤을걸요. 괜히 물어봤다가 욕 들어먹을 일 있어요? 아니, 나중에 진짜 예를 들어서 연애하다가 이 글쓴이가 비혼이라고 만약에 이야기하면 소개시켜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이란 욕은 엄청 들어먹겠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비혼을 이야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을 해야죠. 그런데 황당하게 미리 왜 말을 하냐. 자, 제가 비혼이라는 건 남자랑 사귀면서 제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요거가 그거죠. 일단 본인은 일단 친구들한테는 비혼이라고 했지만 일단은 좋은 대학 대기업 다니는 친구 남편이기 때문에 요중에 이제 괜찮은 놈이 나오면 이제 비혼 철회하려고 한 거죠. 속마음에는. 딱 그거예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도 알았을 거야. 알고 이 괜히 소개시켜줬다가 욕 들어볼 케이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안 물어봤을 거야. 제가 봐도 이거는. 그리고 또 이분 말을 보면 저는 정말 찐 친구라고 생각하고
결혼 가서 축의금도 많이 내고 그동안 친구가 어렵거나 힘들 때 도와주고 위로도 많이 해줬는데 이러니 너무 서운하네요. 제가 지보다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할까봐 해방 놓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자분들의 이 비교질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의심까지도 하는데 딱 여성분들의 그 비혼주의 마른 비혼주의를 했다가 괜찮은 남자 나오면 언제든지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뭡니까 좀 선택적 비혼입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여자가 비혼할 거야 라고 하는 건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결혼해 줄게 의미입니다. 네가 사는 비싼 음식도 내가 먹어주는 것이고 네가 주는 명품 선물도 내가 받아주는 것이고 고급 호캉스나 해외여행도 내가 따라가 주는 것이니 뭐가 고맙겠습니까? 아무리 남자가 잘해주고 떠받들어주고 몸갈아가며 일해서 돈 벌어주고 부양해도 오히려 남자가 항송해하고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녀들은 받은 것이 아니라 해준 것이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과거의 영포티 세대에는 이게 먹혔어요. 이제 제 나이 때들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하고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까지 간 케이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연애를 배우는 걸 제가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언니들 이런 데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이 배우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이거 과거 전략이야. 지금은 이거 하면 오히려 남자들이 역이용하죠. 그냥 먹버 해버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전략을 쓰는 여성들은 이 업데이트가 안 된 거야. 과거의 40대 영포티한테는 먹혔다니까. 근데 이제는 남자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여성분들이 아직까지도 비혼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결혼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비혼 외치는 거는 오히려 남자들이 나중에 손절해요. 피해의식에 쩔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런 거는 하여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